여러분 안녕하세요. 벌레박사 책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에서 19쪽을 펴봐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벌레, 곤충, 해충, 익충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레는 곤충류, 갑각류, 진해류, 노래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곤충과 거미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충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해를 주는 벌레들을 얘기합니다. 익충은 인간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벌레들을 얘기하는 거죠. 17쪽을 봐주시고요. 벌레, 곤충, 해충, 익충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벌레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이 무척추 동물이나 이제 하등 동물들, 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학술 용어로는 이제 절지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메뚜기, 거미, 갑각류, 진해, 노래기 이런 것들을 다 벌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농장에서 밭이든 과수원이든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거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도 거미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미들을 곤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미와 곤충 차이점이 뭐냐? 조상이 달라요. 그래서 곤충과 거미의 우선 가장 기초적인 구별법을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것들이 곤충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여기 개미를 좀 하나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머리, 가슴, 배, 신체 구조가 이렇게 3등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거미는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가슴이라고 부르고, 배 따로 있죠. 곤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거미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선 이 신체 구조에서도 먼저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다리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다리는 곤충에서는 세 쌍이 있고요. 거미는 네 쌍의 다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이제 거미는 일반적으로 다 천적이고요. 자, 거미의 족보를 갖고 있는 해충들이 등장합니다. 응애가 바로 거미의 족보에 속하는 것들인데, 이건 따로 제가 또 응애 편에서 설명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이 그림이 있죠. 이제 곤충과 해충의 차이점이 뭐냐?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이때는 곤충, 이때는 해충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인데요. 우리 농경지 구조는 산하고 붙어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산 옆에 밭이 있죠. 밭작물 또는 과수작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벌레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벌레들이 다 해충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딧물이 발생했다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밭에 진딧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딧물이 이 작물을 빨아먹다가 매일 빨아먹으니까 귀찮아, 나 좀 새로운 거 먹고 살래 해서 이 녀석이 산으로 이렇게 날아갔어요. 자, 이때 밭에 있을 때 작물을 빨아먹었을 때는 해충에 속하죠. 그러나 불과 우리 농경지는 산과 접해져 있는 상황들이 불과 5m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0m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 있을 때는 해충이지만 휙 하고 날아갔어요. 그러면 얘는 한 번 해충은 영원한 해충이 아니라 곤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곤충이 되는데, 그러면 이때 같은 벌레를 놓고도 이쪽에서는 해충에 속하고 이쪽에 있을 때는 곤충에 속하는데, 이 개념은 뭐냐? 자, 우선 그러면 해충의 뜻을 알아볼게요. 해충은 여기 아랫줄에 보시면, 해충은 여러분의 노동력, 비용,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해가 되는 벌레.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돈을 버는데 해가 되는 벌레. 이것이
해충의 뜻이고요. 곤충은 이 녀석이 이쪽으로 야산으로 날아갔는데 여기서는 크게 여러분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데 경제적인 활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를 구성하는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 돌아갈 뿐이죠. 그래서 곤충으로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산에서 놀던 벌레들이 밭으로 이렇게 날라 들어갈 때는 어떤 벌레들이 들어갈까요? 이 경우는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충이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는 곤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익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충에는 벌과 같은 유용곤충들, 천적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해충의 대표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노린재 같은 것들이죠. 이 노린재는 지금 겨울 시기 같은 경우는 주로 야산의 따뜻한 곳, 두꺼운 나무 껍질 속 또는 농막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다가 봄이 되면서 이 농경지로 이제 서서히 유입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곤충도 이 밭에 두를 수가 있는데 이런 곤충들은 예를 들면 이제 노래기 같은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작물에 보니까 노래기가 나무에 한 세 마리, 네 마리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또는 사실 노래기는 없는 농경지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래기 빨리 잡아야지 하고 약을 치겠죠. 약 쳐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 노래기의 식성은요, 부식성이에요. 즉 유기물을 먹고 사는 놈들이고 분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곤충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 사실은 곤충 족보는 아닙니다. 다른 종의 곤충들도 많이 우리 농경지에 있어요. 익충 부분에서는 이제 벌이나 천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부연 설명은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익히 아실 거고요. 이 천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충의 밀도를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천적들은 여기에 발생한 해충과 곤충을 먹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친환경 농업인들, 농장 같은 경우는 이 천적들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천적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죽이려고 빨리 약제 살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죠. 익충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천적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천적들의 이 천적들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무당벌레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무당벌레들은 포식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주식은 물론 진딧물이지만 없다고 하면 응애도 먹을 수 있고 나방이 알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폭넓게 해충이든 곤충이든 먹고 살아가는 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은 다시 후반부에 이 무당벌레에 대한 속성이라 특성, 생태적 특성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익충에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누에도 있고 군뱅이도 있고 수정벌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누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앙잠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실크를 생산하든지 그냥 식용 번데기 이런 것들로 국한돼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누에는 이제 약용 또는 사람의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로 이용되고 있고요. 군뱅이 사육은 전국 어디 가나 군뱅이 사육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간에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밝혀진 거고 굉장히 많은 영양 성분들이 있죠. 수정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벌이 없으면 우리가 작물 생산하는데 큰 애로사항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하우스 작물, 딸기, 참외 같은 경우는 양봉이 없으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100% 양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주는 이점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농업인들도 그렇고요. 일반 시민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벌레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되면요, 아주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벌레와 인간은 공존합니다. 이 공존하는 것을 어느 한쪽에 편견을 갖고 너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된다면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어렵고요. 우선 식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벌레가 없다면요, 바로 이런 과일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딸기나 참외 이런 것도 있지만, 과수 종류에는 이제 뭐 사과, 뭐 키위,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곤충들이 수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곤충이 수분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인간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농약 범위에 분류되어 있는 호르몬제를 살포를 해서 인공 수정을 시켜줘야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정벌들이 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악취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로드킬 해서 야생동물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또는 뭐 자연사, 산속에서 동물들이 자연사한다. 그러면 파리들이 가장 먼저 꼬이죠. 이 파리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자연 속에서 동물들의 사체나 이런 것들을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게 분해를 시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악취나는 세상에 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리가 이제 사람이 사는 이런 뭐 집이라든지 일상 주변에서 있으면 이제 우리 가축이나 사람의 질병을 매개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양면성을 좀 띠고 있는데, 하여튼 파리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파리들은 뭐 해충에 속하는 파리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유기물을 먹고 사는 부식성인 파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분해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사람의 생각은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새들이 사라집니다. 도시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면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매우 듣고 싶어하고, 그것이 생태도시다, 이런 얘기들을 꿈꾸는 굉장히 자연 속의 도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에 가로수에 벌레들이 생기면 왜 빨리 살충제 안 쳐서 저 벌레 죽이지 않느냐라고 뭐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죠. 이런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자, 새들의 주 먹이가 벌레들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그 큰 덩치를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수백 마리의 벌레를 새들이 먹습니다. 뭐 피근한 예로 우리 하우스가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럼 참새떼가 순식간에 뭐 한 4, 50마리가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뭐 한 5분 또는 뭐 10분 안암팍 있다가 다시 확 빠져나가면 그 밑에 작물에 있던 뭐 나박류 애벌레들 싹 없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새들은 새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먹잇감이 되는 거죠. 벌레들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새들이 먹잇감이 사라지니까 새들도 또한 종이 없어지겠죠. 바로 이런 이 먹이사슬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정리합니다. 농장에서 벌레 발생은 해충, 곤충, 크게 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충. 익충은 여러분들 약을 덜 살포하게 해주는 상당히 좋은 벌레들이죠. 천적과 벌이 있고요. 벌은 수정 역할을 하죠. 해충은 돈을 버는데 해가 되는 벌레를 해충이라고 하고요. 곤충은 여러분 농장에 발생했어도 죽이지 말아야 되는 벌레예요. 그래서 해충은 죽일 놈, 곤충은 살릴 놈. 살릴 놈에는 익충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